오늘도 펌핑 가주앗 코인들이 날뛰고 있는 가운데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오늘도 이런저런 소식들 정신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소식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하나하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도 마찬가지로 트럼프 및 미국 관련된 소식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관세 관련된 협의에 들어간 가운데 오늘 2대2 통상협의가 진행이 되었었다고 하는데요. 목표는 미국의 상호관세 폐지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딱 각 잡고 결의를 다지고 있는 한국 대표단. 자,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이 좀 어리둥절하게 돌아간다라고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며칠에 이어가지고 계속해서 중국과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잘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미국 시간으로 오늘 아침 같은 경우도 한번 토론이 있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없다. 미국과의 협상 진행설은 사실 무근이다. 미국이 정말로 문제 해결의 의지가 있다면 중국에 대한 모든 일방적인 관세를 먼저 철회해야만 할 것이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자 기자가 트럼프에게 물어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본인이 이야기한 것과는 다르게 중국은 미국과 협의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라고 했는데 누구 말이 진실임? 이라고 하니까 트럼프 뭐라고 합니까? 아까 내가 아침에 미팅 가졌다고 했어 안 했어? 대개 그렇듯이 너네 기자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야 라는 식으로 받아쳤습니다. 자, 과연 미국과 중국 누가 구라를 치고 있는 것일까요? 트럼프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증시가 걱정이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기도 한데요. 진실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는 상황 속에서 자, 어제 트럼프 코인 보유자들, 상위 보유자들을 대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저녁 식사 만찬을 가질 것으로 발표를 하게 되면서 코인이 크게 올랐었는데요. 아니 이게 웬일이야? 트럼프가 만찬에 등장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네요. 야, 이건 좀 너무했다. 만약에 트럼프가 참석하지 않을 경우 참석자들에게는 한정판 NFT가 제공될 예정이며 트럼프 디너의 참석자 모든 부대 비용은 참석자가 지는 것이 원칙이다. 날강도인데요, 이 정도면은. 트럼프 같은 경우 해당 코인 팔아가지고 5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야, 진짜 짜다 짜. 야, 이거 있는 사람들이 더하다더니 트럼프 정말 쫌생이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백악관 빠르면 이번 주에 러우 전쟁이 마무리될 수 있다. 휴전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희망찬 발언을 했었는데요. 아니 이게 웬일이야?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젤렌스키가 최근에 또 이렇게 발언을 했다라고 하는데 러시아가 북한에서 제조된 미사일로 키이브를 공격했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북한군, 중국군까지 동원해가지고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나서고 있는데요. 휴전이 가까운 거 맞아?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황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야, 이거 이렇게 되면 트럼프가 이것도 구라를 친 건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어찌됐든지 간에 미국 증시가 흔들리자 그리고 장기 국채금리가 흔들리자 언론 플레이를 많이 하고 있는 백악관. 그래도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이에 힘입어가지고 미국 증시는 오늘도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금 같은 경우는 3,447달러에서 거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달러 인덱스 지수는 99.35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비리비리비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93,412달러 어제 91,700달러 선까지 잠깐 내려오면서 조정이 나오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바로 말아 올리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1,762달러 다른 알트코인들도 다시 한번 달리기 위해서 채비를 갖추고 있는 긍정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 조정도 조정이지만 알트코인 펌핑에 많은 관심들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비트코인 이와 관련돼 가지고 좀 안타깝다라고 해야 될지 그러한 소식들도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ETF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자금들이 흘러들어오고 있죠. 비트코인 4월 상승을 주도한 큰 손들 같은 경우는 바로 국부 펀드들과 기관들이었었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소매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ETF에서 자금을 회수했다. 즉 팔고 나왔다라는 소리인데요. 한마디로 속았다. 개미들 완전 털렸습니다. 탈탈 털리고 나니까 지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비트코인. 한국 같은 경우도 시즌 종료라고 선동당해가지고 밑에서 손절 친 사람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지금쯤이면 굉장히 억울할 것 같은데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비트코인 손절친 투자자분들이 안 계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찌됐든지 간에 코인베이스 측에서 밝히기를 4월에 비트코인 구매 주체는 국부펀드, 대규모 기관자금, 그리고 장기 투자 목표의 자본 등이었었다라고 밝혔는데요. 비트코인 현물 ETF 같은 경우는 지난 3일 동안에 25,000여 개의 비트코인을 한꺼번에 쓸어 담았습니다. 또한 글래스노드가 제공한 데이터에 따르면 비트코인 장투자들은 단타자들이 팔 때 더 샀다.
단타자가 비트코인 1개를 매도할 때 장투자들은 평균 1.38개의 비트를 추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지난 1월 이후 비트코인을 155일 이상 장기 보유한 주도들 같은 경우는 무려 63만 5,340개의 비트를 매집했으며 현재 그들은 무려 1,375만 5,722개의 비트를 보유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반면 비트코인을 155일 미만 보유한 단타자들 같은 경우는 같은 기간 46만 896개를 집어 던졌으며 현재는 351만 6,265개를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단타자들은 손절을 쳤다. 야, 뼈 아프다. 내가 다 아프네. 익절이나 본절이었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손절 치고 나니까 쑥 올라가 버린 비트코인. 속았습니다. 작년이랑 똑같아요. 똑같이 속였다. 이어서는 이슬람 은행 중에 루야라는 은행이 있다고 하는데요. 전 세계 고객들에게 비트코인 구매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발표를 최근에 했다라고 합니다. 무슬림들도 즐겨 찾는 비트코인. 자, 다음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 어제 또 막대한 자금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제 이어가지고 9억 달러 상당, 9억 1,767만 달러가 흘러 들어왔는데요. 블랙락에서만 6억 4,393만 달러가 유입이 되었습니다. 야, 이 자식들이 이거 니네 CEO가 나와가지고 사라고 할 때는 팔더니 가격 올라가니까 부랴부랴 다시 들어오고 있는데요. 너그 CEO가 사라고 할 때쯤 사지. 많이 아쉬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일본의 메타플래닛 같은 경우는 145개의 비트를 추매. 꿋꿋하게 비트를 모아가고 있는 메타플래닛. 최근 들어서 일본 기업들이 비트를 열심히 추매하는 모습들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샘슨 보호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도입할 때 중요 역할을 했었던 샘슨 보호는 이번에 일본의 참의원을 만나가지고 비트코인 전략 비축안을 논의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해당 의원의 이름은 하마다 사토시. 무명인 것인가? 이어서는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물량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피델리티 측에서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상장사들이 ETF가 아닌 비트코인을 직접 매입하고 있기 때문에 주요 거래소 내 비트코인 공급량이 감소하고 있다. 이 같은 추세는 가까운 시일 내보다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 현재 주요 거래소는 약 260만 개의 비트를 보유 중에 있으며 이는 2018년도 11월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 2024년 11월 이후 42만 5천 개 이상의 비트가 거래소 밖으로 출금이 돼가지고 빠져나갔다. 상장사들은 올해 들어가지고 평균 한 달에 3만 개 이상의 비트를 매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트코인 가즈아. 자, 그런가 하면은 어제 일본의 소프트뱅크, 피츠제럴드 그리고 테더가 함께 모여가지고 만드는 암호화폐 회사 합작회사 21 캐피탈이 출범하게 될 것이다라는 소식이 나왔었는데요. 그들이 들고 있는 비트를 총 합치면 4만 2천 개가량이 된다고 합니다. 4만 2천 개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얘네들 가진 자본력이 화려하기 때문에 조만간에 비트를 닥닥 긁어 모을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고요.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분석으로 넘어갑니다. 비트파이넥스가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의 최근 강세 제대로 된 추세 전환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반등인지 아직 확정짓기 이르다. 아직은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가 중요한데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표, 제롬 파월의 발언, 글로벌 기업 실적 시즌 등 이런 변동성 속에서도 비트코인의 강세가 유지될 수 있다면 비트가 구조적 강세 전환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신중한 접근을 보이고 있는 비트파이넥스. 다음으로 유명 분석가죠. 렉트캐피탈 분석가 같은 경우는 비트가 2021년도 중반 가격 추세와 비슷한 흐름을 따라가게 된다면 87,000달러까지 지지먹이나로 한번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주 주봉 마감이 굉장히 중요할 것인데 93,500달러를 기준으로 어떤 주봉이 마감이 되게 될 것인가 달려가지고 비트코인이 그냥 쭉 올라가거나 아니면 정말 87,000달러까지 조정 한번 받거나 결정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 분석가들 비트코인이 한 번에 95,000달러 대정을 뚫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트레이더 메인 분석가 비트가 94,931달러가량 이상을 터치할 수는 있겠지만 그 이후로는 조정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을 했었고 크립토 체이스 분석가는 비슷한데 좀 더 높게 올라가가지고 95,000달러를 때려주고 사람들을 환호하게 만든 다음에 가격이 빠질 수 있을 것이다. 한 번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아무래도 나오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주장들인데요. 쉽사리 가격 하락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비트코인. 과연 조정이 언제쯤 발생하게 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손꼽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알트코인 투자자들에게 희망과 같은 소식, 이더리움을 포함한 토탈2 시총 차트가 하락형 쐐기를 뚫고 올라왔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게 된다면 알트코인들이 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자, 한편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어제 ETF에서 안타깝게도 자금이 빠져나갔습니다. 2390만 달러 유출, 블랙록에서는 3030만 달러가 빠져나갔는데요. 이 돈 빼가지고 비트코인에 집어넣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한편 에이다의 찰스 호스킨슨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이 블랙베리, 오래된 핸드폰이죠. 그것과 같아가지고 15년 안에 사라질 수도 있다. 이더리움 재단은 잘못된 회계 모델과 잘못된 가상 머신, 잘못된 합의 모델을 가지고 있으며 레이어2 네트워크들은 이더리움 메인넷을 좀 먹고 있다. 15년 안에 사라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찰스 호스킨스는 무슨 마술사인지 사라지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또 비트코인 사라질 수도 있다라고 하더니 그런 얘기는 멈추고 이제는 이더리움이 사라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어제 에이다 펌핑이 좀 와가지고 목에 힘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한편 이더리움은 추가적인 가격 상승을 위해서라면 해당 저항 1800달러 선까지 위로 올라가가지고 안착을 해줘야 된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그러한 강세는 보여주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더파이 같은 경우는 이름을 네오뱅크로 전환, 앞으로 은행 서비스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더파이는 리스테이킹을 포함해서 예금, 이자 서비스 등을 지원할 것이며 앱을 통해서 공과금 납부도 지원하게 된다고 하네요. 자, 한편 팝캣, 최근에 많이 튀어오른 밈코인 중에 하나인데요. 저항에 부딪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조정이 나오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알트코인 설파 분석가의 분석이 있었으며 다음으로는 리플 XRP, 일본의 당근마켓이라 불리는 메루카리의 자회사 멜코인이 XRP 거래를 지원한다라고 밝힌 데 이어가지고 미국의 CME가 다음 달 5월 19일 XRP 선물 거래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서 규제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아무래도 승인이 될 것 같죠? 자, 그러면 XRP도 CME 거래가 지원되게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저스티핏 분석가의 솔라나 분석. 솔라나가 155달러를 뚫지 못한다면 126달러까지 지지 확인하러 내려가게 될 수도 있겠으나 155달러를 뚫게 된다면 180달러 그리고는 200달러까지도 쏘게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피터 브렌트는 여전히 솔라나가 이더리움보다 상승률이 클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자, 솔라나는 저항을 뚫고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을 것인가. 다음으로는 헬륨 관련된 호재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대형 통신사죠 AT&T와 함께 9만 개 이상의 핫스팟 네트워크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서 와이파이에 접속하는 모바일 사용자들은 자신들이 암호화 기술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헬륨 같은 경우는 핫스팟 외에도 더 큰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운영 중에 있는데 여기에서 헬륨 코인이 활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해당 토큰이 유틸리티 코인으로 활용되는 동시에 보상으로 지급, 그와 동시에 데이터 크레딧을 생성하기 위해서 소각까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데요. 자, 과연 좋은 상승률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중요한 것은 그거겠죠. 다음으로는 SEC 태스크포스가 온도 파이낸스 팀과 만나가지고 토큰화 증권 발행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소식이 나오고 나서 온도 가격이 좀 올랐는데 아무래도 긍정적으로 시장에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네브라스칸 군어 분석가 토시라는 코인 역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와주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이 된다. 그런가 하면은 해달의 해시그래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이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텔레그램의 밈코인 낫 같은 경우도 지금 추세 저항에 부딪혀 있는데 이것만 뚫을 수 있다라면은 큰 상승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 자, 마지막으로는 많은 투자자들에게 아픔을 남긴 테라 및 루나 관련된 피해 보상이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한국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많은 정보를 접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혹시라도 관련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계시다라면 꼭 정보를 찾으셔가지고 어떻게든 보상을 조금이라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나온 정보들 여러분들께 도움되셨다면 불타는 금요일, 불타는 광주댓 가지야 토마토 채널 도와주기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